나이로 보나 네. 관례상으로는 이제 거의 자동으로 되는 거였는데 네. 이번에는 희한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아, 제가 그렇게 만만한가요? 본인은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아마도 200석이 안 됐기 때문에 더 국회가 중심 잡아주시라 하는 게 첫 번째 있는 것 같아요. 국회라도 우리를 지켜다오 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정치의 중심이 국회일 수밖에 없고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 발을 빼고 몸살이고 주저하고 그런 거 더 이상 안 된다. 또 저 자신도 그런 책임감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시는 신뢰와 저 자신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것이 결부가 돼서 제가 꼭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1대는 답답함이 있었어요. 네. 뭐냐면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들이 네. 개혁 과제의 발목을 잡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네, 결과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검수완박,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혀가지고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중 이렇게 제안했는데 네. 이 중을 국민의힘이 등으로 바꿔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의도가 뻔하잖아. 네. 등이라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민주당 출신의 의장이 받아줘 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사실상 모든 검수완박법을 무력화시켜버렸죠. 한동훈이 그랬어요. 국회의장이 네. 오케이 하면서 그게 가능해졌거든요. 네. 이런 거를 보고 싶지 않은 거지, 더 이상. 그렇죠. 그러면서 부가조항을 막 넣었어요. 그거 마사지 하려고 사개특위를 만들어서 천천히 논의한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사개특위 아무것도 안 해요. 이번 22대 국회에서 여러 가지 개혁 과제가 나올 것이고. 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유리한 대로 끌고 가고자 할 것이고. 네. 그리고 보수 매체들이 막 그걸 또 네. 지원해 주겠고. 그게 협치라고. 네, 하면서 예. 민주당이 의회 독주를 한다고 막 또 공격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조선일보를 매일 구독하는 네. 분들은 아 이거 내가 욕먹겠구나 하고 네. 그쪽도 받아줘야 된다고 하며 이게 네.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죠. 지지층한테는 강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뭐 법사위원장 양도 안 한다고 했다가 양도해버리고 수사권을 박탈하는 걸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해놓고 안 해버리고 이런 걸 누누이 겪으면서 제발 좀 똑바로 해라. 우리 추미애 당선자는 그거 하긴 할 것 같아 그렇게.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네. 법무부 장관의 대결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때 모든 언론은 윤석열 총장 편이었고 네. 추미애 장관은 매일매일 두드려 맞는 역할이었어요. 네. 지금 되돌아서 그때 상황을 보면 네. 추미애 이야기가 하나도 틀린 게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회 네. 의장으로 만나면 그때처럼 하겠구나 제대로. 네. 그래서 재미있는 그 합성 사진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국회의장석에 있고 찢어버리는 거? 네, 낸시 펠로시처럼. 그걸 기대하는 거죠. 네, 그 그러니까. 정도의 강단 있는 국회의장을 기대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 네. 지지층한테 물어보면 네, 추미애 당선자에 대한 네. 지지가 상당히 높을 텐데 네. 우리는 이제 학습을 했죠. 국회의장이 진짜 중요하구나. 네, 네. 이 국회의장은 근데 의원의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초선 그래서 지금 바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은 방금 전에도 저 경기도에 모여 계신다 그래서 만나고 이러거든요. 두 번째 선거하고 계신 거 아니야 지금? 네네네. 그분들은 눈빛을 보니까 저를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재선 이상인 분들은 또 갈등 아니냐. 언론이 워낙 악마화를 시켜놔서 제가 하남시 갑 선거구에서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이분들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오해를 많이 했다. 네, 알고 보니 굉장히 이쁘다. 잘 웃더라. 제가 국회의원 표를 얻는 게 더 힘들어요. 네. 유권자들 표정이 바로 나오잖아. 네. 국회의원들은 막 웃으면서 네.
막 쏴고 다른 사람 찍는단 말이야.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는데 저 혼자 부족해요. 좀 도와주십시오. 지지자들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룰을 바꿨다고 합니다. 초반에 과반 의석이 안 나오면은 2라운드 한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런 주문을 해봤습니다. 20, 30표 얻어가지고 국회 300명을 대표하는 의장이 될 수 없다는 논리로 결선 투표를 도입했으니까 그러면 예선 투표도 도입하자. 사전에 당원들한테 예선 투표로 한 2, 3배수로 걸러내달라. 네. 기왕에 룰을 바꿀 거면. 민심도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당원 주권인데, 그죠? 예심이라도 좀 하자 해 주십시오. 제가 오면서 보니까 막 열심히 전화하시고 있다고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이 있었어요. 당사자한테, 네. 너 지켜볼 거야. 네. 민심이 추미애를 원한다는 걸 알리는 일을 해달라? 당심에 따를 때 민주당이 가장 씩씩했거든요. 국회의장에 대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 망가졌잖아요. 그러면 3년 못 기다린다. 국회가 해달라 그러는데 딱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아니, 제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한테 그분이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무지하게 욕 얻어먹었거든요. 김총수님이 증인이에요. 저를 아침 저녁으로 조롱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추미애는 도대체 내 말을 안 들어. 네, 근데 그때 탄핵 국면에서 야권을 다 합쳐도 172석에 불과했어요. 28석이 모자랐어요. 김무성 비박 좌장이 탄핵을 가장 먼저 꺼냈어요.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데 나중에는 변한 거예요, 이분도. 청와대에서 그 7인방이 있었잖아요, 원로들이. 불러가지고 겁을 준 거죠. 대통령은 4월 말에 퇴진하고 6월 말 조기 대선 할 거야. 그렇게 우아하게 물러나게 해주고 개헌을 하자. 개헌을 하면은 이제 내각제 개헌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박근혜 국정농단은 다 없어져 버리고 헌정질서 복국헌영 일본식 내각제로 돼버리니까 그게 여의도 정서에 팽배했어. 내각은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 총리로 거국 내각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디어가 한참 돌았죠. 그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다 저를 적으로 돌리고 계속 저를 욕하고 그랬죠. 김종인 전 위원장도. 그렇죠. 예. 헌법학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 탄핵 심판은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니고 헌법에 대한 태도 책임을 묻는 거니까 세월호나 헌법을 안 지킨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헌법 질서를 존중할 수가 없다라는 게 증명되는 정도다. 그래서 이 탄핵 재판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김무성 대표를 불러냈어요. 이건 형사 책임이 아니고 행상 책임입니다. 그랬더니 처음 듣는 얘기니까 수첩에 좀 옮겨 적겠다고. 그래서 형사 X 행상 동그라미. 기자들 앞에서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 보여주는 건 탄핵으로 가겠다. 청와대에 보내는 신호였어요, 사실은. 그때 28표를 얻었던 저의 이 공인데 다들 당신들이 했노라고 막 떠들어요. 언젠가 얘기할 날이 있겠지 그러는데 이게 5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그 기회가. 또다시 반복된다면 누가 제일 잘할까요? 최상병 사건이 가장 가능성 높은.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 가게 돼 있어요. 뭐 부동씨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안 가겠지만, 네. 엉터리 지휘관을 만나가지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아무도 애국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이에요. 검찰도 제가 한 65%는 돌아섰다라고 보는데요. 네. 현재 65%는 돌아섰다. 네네. 제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이걸 검찰총장이 손대지 말아라고 했어요. 가족 일이니까. 네. 그런데 지금 중앙지검장이 소환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아요. 그런 뉴스가 살짝 나온 적이 있죠. 네. 중앙지검장이 지금 대통령 부인을 소환 할까 말까
했더니 누구를 법률특보로 앉히겠다. 이복현 씨를. 근데 이복현 씨는 금감위원장을 지금 금감원장이 됐어요. 예, 그렇게 영원히 범죄를 감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로 아주 휘발력 있는 사건이다.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이재명 대표 연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거 전례가 없는 일인데, 근데 의원들 몇 분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던데 맞아요? 그래서 저도 자주 질문을 당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임에 대해서는? 제 짐작에는 이 대표 본인은 그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본인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냥 웬만한 정권 같으면 당권, 대권 분리해서 가는 게 맞지만 지난번 체포영장 그 청구서가 들어왔을 때 민주당 의원들 20명 넘게 엉뚱한 당대표를 체포에 가라라고 동의하는 거 보고 저 깜짝 충격받았어요. 모두가 충격받았죠. 그래서 당의 구심점으로서 유일한 어떤 대권 후보로서는 안정감 있게 당을 지휘해 가는 것. 안 그래도 뭐 대선 1년 전에는 그만둬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당분간 좀 가는 것도 방법이겠다. 추미애 당선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때 하도 놀래가지고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 다음 지방선거나 대선까지 계속 흔들려고 할 텐데 당의 구심점이 꼭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신다. 그런 차원에서는 필요한 거 아니냐? 영수회담에 대한 그 윤석열 정권의 자세도 보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선수가 높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2대 국회에서 꼭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선 저는 그 대통령 거부권을 너무 남발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본인 신상에 관련한 것, 주가 조작, 또 최상병 사건에 대한 조사 회피, 최근에는 이시원 그 공직기관 비서관이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하고 그 법무관리관이 갑자기 기록을 회수를 하고 최상병 사건 경북청에 접수된 걸 회수했죠. 그런 걸 보면서 대통령 관련 의혹이 점점 짙어지는구나. 거부권을 밥 먹듯이 해버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악하다가 나중에 무감각해져요. 이게 완전히 견제와 균형의 원래 거부권 행사 취지와 벗어나는 거죠. 자기 신상에 관한 것을 역대 대통령 누구도 거부권을 행사해 본 적이 없어요. 가족 문제는 특히나. 그래서 개헌도 원포인트식으로도 좀 해보고 입법으로도 또 해보고.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제약을 가하는. 예를 들어 가족 문제는 안 된다든가 자기 신상에 관한 건 안 된다든가. 그런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 안 된다든가 이런 거를 좀 시급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 법을 거부권 행사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꾸 트리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여야가 합의가 안 돼가지고 찌그덕찌그덕 할 때 국회의장이 바로 올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권한이 있잖아요. 잘 안 쓰려고 하죠. 그거 하라고 짜릿하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으신 건데. 테러 방지법 할 때 그때 국민의힘이 의장이었는데 그때 테러 방지법을 올려버렸죠. 그렇죠. 나는 직권상정 권한도 필요하다면 쓸 것이고 필요하다면 민심이 그것이라면 민심을 받드는 것이 민치가 중요한 거지 협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민의의 전당이라고 해놓고 왜 민심은 안 듣고 그냥 여야끼리 적당히 짜옹하고 그래요. 되게 사람들이 무서워하죠. 제가 왜 무서워요 도대체. 얼마나 제가 부드럽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숨김이 없고 뒤끝이 없고 그죠? 대통령과 국회의장으로 보내시면 제대로 된 2라운드긴 해요. 정말 스케일을 최대로 키워서 2라운드가 되는 건데 국민들이 다 들으시는데 나는 네 부하가 아니야. 그러시지는 않겠죠? 대형 사고가 날 것 같은데. 제가 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적절한 이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막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부하가 아니면 친구입니까? 국가 정부조직법을 보세요.